합격증 받았을 때 일단은 그날 집에서 혼자서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같이 붙은 형이 합격했다고, 아니 합격증 나왔다고. 그래서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눌렀는데 합격증 나와서 너무 기분 좋았고, 합격증 사실 전 나온 당일보다 실기 끝난 날이 제가 원하는 실기 결과를 얻어서 그날이 훨씬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사실 부모님도 저랑 비슷하게 그 실기 끝난 날을 훨씬 더 기분 좋아해 주시고, 합격증 있는 날에는 그냥 다 출근하시고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날보다는 이제 그 실기 끝난 날을 훨씬 좋아해 주셨고,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바로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가 어떻게 그 실기하는지를 잘 모르시니까 합격했다는 말만 딱 들으시고 그 제가 본 모습 중에 거의 제일 좋아하시는 목소리로 전화를 해주셔서 네,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되게 공부한 만큼 성적이 직관적으로 잘 오르는 편에 속해 있어서 되게 처음에는 공부가 되게 재밌고, 아 이러다가 올해 되게 대학을 잘 갈 수 있겠다는 느낌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, 이게 공부하면 오르는 것도 있지만 떨어지는 구간이 또 분명히 있어가지고 저는 9월 모의고사 이후부터 점수가 좀 하락세를 타는 편이었거든요. 그때 이제 다시 그 떨어지는 점수를 올리는 거 하고, 그 떨어질 때 그 멘탈을 챙길 때 그 심정들이 되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일단 되게 본질적으로 다시 접근을 하려고 했고, 제가 점수를 올린 방법도 뭐 사실 뭐 인강이나 그런 뭐 요즘 그런 학원계에서 그런 유행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지만, 저는 이제 그런 방법들 중에 뭐 좋은 방법도 분명 있겠지만 그게 이제 전공은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공부를 하려고 했고, 그게 점수 직결에 되게 많이 도움을 줬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그런 공부를 제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면서 점수가 조금 떨어져가지고 다시 좀 본질로 돌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. 저는 화폭과 장문을 응시했는데요. 일단은 화폭과 장문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렇게 막 공부 방법이 저는 있지는 않았고, 고등학교 때부터 내신을 꾸준히 화폭과 장문이라는 그런 내신 과목도 있었어서 그때 챙긴 걸 바탕으로 그냥 꾸준히 모의고사 풀면서 감 잃지 않게 했던 거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학을 되게 잘 못하는 편이었는데 저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문제를 풀면은 항상 틀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선지들 중에 고민되는 선지들이 있었을 때 어떤 거가 조금 더 답 같은 선지이고, 그런 답 같은 선지들을 골랐을 때 어떻게 답이 떨어지는지를 계속 평소에 연습을 했어서 수능장 가서 조금 그런 선지를 고르는 거나 이런 데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이원준 선생님이라는 그 리트를 가르치는 선생님 수업을 그 고3 현역 때부터 계속 들었었는데, 이제 그게 그 스키마라고 되게 인지적 틀을 만드는 수업을 하세요, 그분이. 근데 그게 한번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데 한번 세팅을 해두면 그다음부터 뭐 딱히 그렇게 막 공부를 할 게 있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글을 읽으면서 저희 인지적 틀을 갖춰나가면 되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여서 그 현역 때도 비문학은 덕분에 잘 맞았고 올해도 비문학은 덕분에 잘 본 것 같습니다. 저는 수학 확률과 통계 응시를 했고요. 사실 제가 그 수학 머리가 되게 없는 편이거든요. 수학을 되게 잘 못하는 편이었고, 그래서 현역 때에 비해서 점수를 진짜 많이 올린 편인데, 사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역 때 제가 수학 공부를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좀 점수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막 인강이나 그런 막 학원계 이런 데서 막 알려주는 막 문제풀이 막 이런 거보다는 기출하고 개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부터 했고요.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기출 공부를 할 때 기출 문제에 있는 개념 같은 것들을 일단은 한번 책에다가 쫙 적으면서 공부를 하고, 그 다음에 그거를 노트에다가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하면서 계속 문제 풀면서 그 문제를 풀면서 계속 개념을 전 손으로 적어가면서 정말 약간 여기 가운데 손가락에 굳은 살이 미치게 배기도록 그렇게 계속 쓰면서 공부를 했고, 또 그 와중에 그거랑 그 유사한 개념이나 유사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겹칠 거 아니에요. 이제 그런 문제들을 또 한 번 더 다시 노트에 정리를 하면서 약간의 그런 저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키는 그런 공부를 오래 했었습니다.
현우진수 선생님 수업을 계속 들었어요. 몇 년 동안 계속 들었는데 그 점수를 올릴 수 있었던 데에는 그 강의뿐만 아니라 저만의 그 노하우가 있었던 것 같고, 그 저의 노하우와 되게 똑같은 식으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또 한 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이 그 이투스의 강윤구 선생님이라고 있으신데, 제가 그분 수업을 많이 듣지는 못했어요. 조금 막판에 알아서. 근데 막판에 알고 진작에 내가 3월이나 2월부터 그 선생님 수업을 들었으면은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노트에 그렇게 막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립니다. 저는 일단 동탄국제고를 나왔는데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어를 잘했던 건 아니에요. 1학년 때부터 영어를 잘했던 건 아니고, 막 1학년 때 막 처음 들어갔는데 막 1학년 모의고사 60점 맞고 그랬었는데, 그 아무래도 학교가 조금 국제고다 보니까 1학년 처음 들어갔는데 막 고3 영어를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처음 막 고생하고 막 몇백 지문 몇천 지문 내신 때 공부를 했던 그게 있어서, 사실 국제고 내에서는 그렇게 영어를 막 월등히 잘하는 편은 아니긴 했는데, 그래도 이제 수능 영어 정도는 그렇게 그 수험생활 하면서 고3이나 재수 수험생활 하면서 크게 막 하루 종일 막 할 정도로 하지 않아도 점수가 어느 정도는 꾸준히 나왔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내신을 챙겼던 덕분에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장을 그냥 외우면은, 사실 그 단어만 외우면 그 단어를 다시 만났을 때 생각이 안 난단 말이죠. 저는 그래서 단어 공부를 처음에는 되게 별로 안 좋아했어요. 이게 그런 성취감이나 그런 것들이 잘 안 느껴져서. 근데 저만의 방법을 좀 찾았던 거는, 그 지문 분석을 할 때 혹은 지문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걸 형광펜으로 다 밑줄을 쳐놓고, 단어장을 보기보다는 제가 직접 단어를 다 찾아서 그 단어 위주로 이렇게 포스트잇이나 이런 데 써놓고 하루에 뭐 두세 지문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계속 외웠던 것 같고요. 그게 저는 조금 더 그 단어가 쓰이는 그런 방식이나 그런 표현들을 같이 볼 수 있는 데 있어서, 그리고 또 지문도 동시에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세계지리하고 한국지리, 그러니까 흔히 쌍지를 응시를 했고요. 그 세계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현역 때부터 계속해서 끌고 왔던 과목이고, 사실 어떤 인터넷 강의를 들었다기보다는 세계지리 역시도 저는 내신에서 좀 더 도움을 많이 받았던 스타일이어서, 그리고 또 제가 유일하게, 다른 과목들은 모르겠는데 유일하게 제가 조금 자신이 있고 좀 약간 살짝 재능이 살짝 있다고 할 수 있는, 하여튼 그런 유일한 과목이었어서 그 방법이 있어요. 저만의 방법이 있었던 게 그 노트 정리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개념을 다 저만의 말로 바꿔서 그 거의 책 한 권을 만들었어요.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, 그런 사실 지리라는 과목이 다른 과목들처럼 내용이 딱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상식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약간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게 지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, 그러한 노하우를 올해 이어서 작년에 응시하지 않았던 한국지리까지 적용을 하니까 한국지리 역시도 저랑 굉장히 잘 맞았고, 네,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지그재그런이 너무 힘들었어요. 이게 수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 움직일 일도 별로 없고 이렇게 운동할 일이 없으니까 체력이 완전 바닥이었는데,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지그재그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, 네, 체력적으로 너무 안 떨어져서 그게 너무 힘들었고, 또 두 번째는 제가 발목이 별로 안 좋아서 높이 뛰기 할 때 많이 뛰고 싶고 더 늘리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 몸이 제한이 있다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체대가자야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제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던 건데, 사실 작년에도 제가 고려대를 썼었거든요. 근데 그때 조금 실패를 했던 원인이,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계속 운동을 하다 보니까 발목도 다치고 아킬레스건도 다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판에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계속 쉬게 되고, 그러니까 체력도 안 좋아지고 여러모로 이제 끝까지 안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, 올해는 딱 제 몸 상태에 맞게 판단을 해주시고 딱 그 정도만, 딱 제 몸과 제 피지컬에 맞는 운동을
적용을 해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피지컬의 강점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서 끝까지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올해 처음 체대 가져왔고 작년에 했던 선택 중에 가장 옳은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체육관이 되게 여러 군데가 있고 또 종목마다 옮겨 다니면서 가장 최적화된 시설에서 운동을 할 수 있었어서 시설적인 부분도 너무 좋았고 또 그런 그 체대 가자만의 그 힐링 시스템이 있는데 그 아프거나 그런 회복이 필요한 부분을 즉각 매일매일 힐링을 통해서 풀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, 시설은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뽑아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 관리를 철저하게 처음 봤을 때부터 해주셨던 거, 그리고 두 번째는 원서를 쓸 때 사실 제가 나군의 그런 좀 더 높은 서울대학교를 쓸까 말까 끝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제 점수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셔서 나군의 카드를 안 날리면서 동시에 가군에 있는 지금 여기 고려대학교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원서 카드 선택은 제가 여기에 앉아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 중 하나이지 않았나,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도 재수를 했고 심지어 전 작년에 고려대학교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1년 재수하는 동안 그 고려대학교 실패했던 것들 계속 생각하면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다 아무 일 아니고, 그리고 이 고려대학교 오는 것만 생각을 계속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하다 보면 정말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, 그리고 또 다시 이 자리에 왔을 때 정말 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저의 먼 후배님들도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견고하게 해서 원하는 목표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대 가자, 화이팅!